이제 모비딕이 좀 가까워졌죠? 네. 이제 대답하시려면 좀 크게 하시고, 박수를 치시려면 크게 치시고, 그러셔야죠.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모비딕 어록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모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 어록들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볼게요. 야망을 품은 젊은이들이여 명심하라. 인간의 위대함이란 질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철학적인 진술들, 이 맥심들 있죠. 이런 게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장에 머물러서 한참을 멍하니 머물기도 하죠. 인간의 위대함이란 질병에 지나지 않는다. 바이러스의 진원지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신에서 끝없이 나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민주주의의 위엄. 오 신이여, 위대한 절대적인 신이여, 모든 민주주의 중심이자 둘레인 신이여, 신의 편재여, 우리의 신성한 평등이여. 여기 보면 흑인부터 시작해서 원주민까지, 인디언까지, 원주민까지, 우리 큐케그, 다구까지, 그 흑인 꼬마, 핍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배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당당함과 위엄은 왕과 예복의 위엄이 아니라 예복 없이도 드러나는 세상에 널려있는 위엄이다. 누구의? 여러분은 곡괭이를 휘두르거나 못을 박는 사람들의 팔뚝에서 그것이 뭡니까? 위엄이, 인간의 위엄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옷을 입었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의 예복에서 위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곡괭이를 휘두르는 사람에게서도, 그리고 못을 박는 사람들의 팔뚝에서도 그것이 빛난다는 겁니다. 네, 어록 재밌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부록 같은 건데, 이게 그 모비딕을 읽는 중요한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들, 그리고 그 문장, 요즘 말로 임팩트가 아주 강한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우연 얘기가 나오는데, 우연과 필연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연은 한편으로는 필연이라는 직선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측면에서는 자유의지가 그 움직임을 한정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있는데 필연과 자유의지가 있죠. 필연은 우리가 아는 얘기고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데, 그래서 필연과 자유의지의 지시를 받지만 우연도 그 두 가지, 즉 필연과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번갈아 지배하면서 사건의 최종 형태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연한 만남, 부딪힘이 필연과 자유의지를 때로는 지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우연과 필연 또는 자유의지와의 관계, 이 우연한 만남들, 부딪힘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만남도 정말 우연이었죠. 이 우연이 얼마나 또 더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할지. 좀 더 볼까요? 여기 보면은 섬뜩할 만큼 무서운 이 바다가 푸른 초목이 무성한 육지를 둘러싸고 있듯이 인간의 영혼 속에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외딴 섬 타히티가 있고, 더구나 그 섬은 절반밖에 알려지지 않은 삶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 섬뜩한 만큼 무서운 바다가 푸른 초목이 무성한 육지를 둘러싸고 있듯이 인간의 영혼 속에도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찬 외딴 섬이 하나 있어요. 우리 내면에도. 근데 대부분 공포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더구나 그 섬은 절반밖에 알려지지 않는 삶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 이 앞에 문장이 뭐냐면은 바다와 육지를 둘 다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내면에 있는 무언가와 기묘하게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우리 내면 풍경을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도 대단합니다. 식인종이라고? 우리의 큐케그가 식인종이거든요. 식인종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다가올 기근에 대비하여 말라빠진 선교사를 소금에 절여
지하실에 넣어둔 피지섬 사람들이, 피지섬 있잖아요. 그 말라빠진 선교사를 소금에 절여 지하실에 넣어둔 피지섬 사람들, 잔혹해 보이죠. 근데 여기는 기근에 대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여러분처럼 개화되고 문명화한 식도락가들, 거위를 땅바닥에 못 박아놓고 그 간을 비대하게 부풀려 빠떼 드 푸아그라를 즐기는 사람들보다 관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누가 더 잔인하냐? 기근에 대비해서 말라빠진 선교사를 이 소금에 절여 지하실에 넣어둔 피지 사람들이 잔인하냐? 식도락가들이 자신들의 그 미각을 위해서 거위를 땅바닥에 못 박아놓고 그 간을 강제로 부풀려서 푸아그라라는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잔인하냐? 이거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반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생명, 자연을 향한 그 잔혹한 폭력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 대단하죠. 지상에 살고 있는 짐승이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해도 인간의 발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동물들이 아무리 잔인하다고 해도 인간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그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대학살하고 죽이는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반한 문장이에요. 오 인간들이여, 고래를 찬미하고 그들을 본받아라. 그대들도 얼음 속에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라. 그대들도 이 세상의 일부가 되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라. 일부러 떨어져 나오지 말고 세상 속에 살아라. 스며들어서. 오 인간들이여,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거대한 돔처럼, 그리고 고래처럼 어떤 계절에도 그대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라. 제발 변온동물처럼 살지 말라. 자, 이 얘기는 앞에서 했죠. 고래의 작은 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참 재밌습니다. 곳곳에 유머 코드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도 적지 않은 재미입니다. 만약에 타슈테고 있었죠? 인디언. 고래의 머릿속에, 인디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요즘에는 아메리칸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타슈테고가 고래 머릿속에 죽었다면 그것은 매우 귀중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숭고한 고래 머릿속에 죽은 게. 꿀이 가득 든 플라톤의 머리에 빠져 거기서 감미롭게 죽어간 사람 또 얼마나 많았던가. 플라톤의 사상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것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광기.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 바보, 미치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광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광기는 하늘의 분별이며 인간의 모든 이성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인간은 이성으로 보면 불합리하고 황당무계한 천상의 사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오만 방자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 광인이 바로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불합리하고 황당무계해 보이지만은 그 천상의 사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세계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성의 한계에 관한 멜빌식의 비판으로 읽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를 오랫동안 넋을 놓게 한 그런 문장입니다. 내면의 슬픔보다 기쁨을 더 많이 가진 인간은 진실할 수 없다. 진실하지 않거나 아직 인간이 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다. 책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진실한 사람은 슬픔의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슬픔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진실한 책은 솔로몬의 책이며 전도서죠. 가톨릭 성서에서는 코셀렛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슬픔입니다. 이 전도서 코셀렛은 해밍웨이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죠. 이 허무 사상을 피력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서 코셀렛은 정교하게 단련된 비애의 강철이다. 모든 것은 헛되다. 이게 전도서에 반복되는 문장이죠. 이제 버스 타고 돌아가실 때 전도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솔로몬의 책이 아가가 있죠? 그죠? 또 다른 책도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슬픔의 인간. 슬픔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진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마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 반점이 태어날 때부터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이를 새긴 신들의 슬픔을 나타내는 흔적일 뿐이다. 그래서 슬픔의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우리의 영혼은 아이를 낳다가 숨진 미혼모가 남긴 고아와도 같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비밀은 어머니의 무덤 속에 있으니 그것을 알려면 무덤으로 가야 한다. 무덤으로 가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겁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자비롭게도 평생에 걸쳐 조금씩 받는 가벼운 고통을 위대한 사람들은 이따금 한순간에 단 한 번의 깊은 고통으로 응축시킨다. 우리는 이 위대한 고통들을 다 살라미처럼 조금씩 잘라서 고통을 겪는 방면에 위대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단 한 번의 깊은 고통으로 응축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름다운 슬픈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죠. 이렇습니다. 이 모비딕 어록은 제가 고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이 모비딕에서 이런 문장들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 고래를 누가 이 고래 몸뚱이를 작사의 숲으로 만들었는지. 이 눈 보세요. 작은 눈. 이 고래를 어린아이들 참 좋아하죠. 어린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신비롭다는 걸. 혹시 그 크루즈 여행 같은 거 할 기회 있으면은 고래 보시면은 꼭 이 모비딕의 고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 반드시 모비딕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 폼나니까. 이 모비딕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래픽 모비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여행객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래서 아주 정말 이 폼이 나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카일 세이건의 코스모스 저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하얀 고래의 노래를 들으라였죠. 여기서 따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래 조상은 7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육식성의 포유동물로서 지상에서 살았다. 고래의 노래는 보통 15분 정도 지속된다. 고래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누구겠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입니다. 그 먼 여행을 하는데도 다 교신을 통해서 오갔는데 이 고래들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먼 남극에서 북극까지 여행하는 고래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죠. 포경업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소음 때문에 교신이 두절돼 버린 겁니다. 긴 수염 고래의 최대 교신 거리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쯤 전에는 대략 1만 킬로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만 킬로에 달했대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킬로인데 여기에 25배인가요? 그죠? 25배. 맞죠? 25배. 그 정말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200년 전이니까 이 칼 세이건 이 책을 쓴 게 1950년대죠? 90년대인가요? 17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약 10,000킬로였는데 그게 고래 잡이가 시작되고 포경 산업이 시작되고 그리고 산업혁명과 함께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배들이 오가면서 고래들의 교신거리가 현저하게 짧아집니다. 이렇게 멀던 거리가 오늘날에는 수백 킬로미터로 줄었다. 고래들이 서로 이름을 알고 있을까? 단지 소리만으로 서로를 구별할까? 정확한 답은 아직 없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문명이 고래들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발 고래들의 아우성을 좀 들어보고 제발 고래들의 노랫소리를 들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수천만 년 동안 서로 의사소통을 해오던 고래들에게 바로 우리 인간이 잔인하게도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모비딕을 이렇게 포개 놓으면은
또 다르게 읽힙니다. 놀랍게도요.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이 고래에 관해서 모든 정보들 다 모읍니다. 우리 허먼 멜빌이. 근데 만약에 방부대 암각화를 봤다면은 허먼 멜빌이 정말 놀랍게 이걸 참고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래에 관한 정보들 쭉 모으거든요. 쭉 얘기하는 게 57장입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그런데 이게 방부대 암각화 울주 방부대 암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세계 유네스코 유산이죠. 고래들이 무슨 고래들, 그죠? 고래들입니다. 고래들이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특히 울산에는 고래잡이로 유명했죠. 장승포 아시잖아요, 그죠? 이 고래입니다. 우리 울산 가시면은 울산 가실 때 또 모비딕을 딱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울산역에 내릴 때부터 아마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들이 허먼 멜빌의 소설들인데 허먼 멜빌의 여기 중단편집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현대문학이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단편 시리즈들이 아주 퀄리티가 높습니다. 제가 수집하는 컬렉션 중에 하나예요. 허먼 멜빌의 단편, 중단편집이 있고요. 피에르 혹은 모호함이 있고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작들이죠. 백경, 모비딕만은 아무래도 못합니다. 그는 또 달라요. 잘 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마리 정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모비딕과 만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